계엄 폭탄 맞고 나락향하는 한국 경제와 연예계의 비보, 충격. 알고 보니 이번 계엄 폭탄으로 국민의 66%가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무슨 일이 없었는지 뉴스를 검색하고 심리적 불안 증세를 겪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현재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경제만큼은 괜찮았는데 이번 윤석열 탄핵 시국은 한국 경제를 치명적인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현 시국으로만 쏠리고 있는 까닭에 각종 연예 프로그램은 줄줄이 축소, 취소되고 있어 한국 경제와 동시에 연예계도 침몰 중입니다. 하루속히 혼란한 전국이 안정돼야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미스터트롯 가수들이나 연예인들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창일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역사적인 흐름과 팩트를 정확히 아셔야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신문의 이영준 기자가 작성한 세종로의 아침 글을 토대로 성창일TV의 견해를 덧붙여 작성했습니다.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고 한 달 뒤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다시 트럼프가 당선됐고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얄궂은 역사의 굴레가 무서울 정도로 평행 이론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중심주의와 불확실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그때와 꼭 닮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질서 있는 퇴진이 언급되고 탄핵 찬성을 놓고 여당이 분열하는 상황까지 판박입니다. 2016년 12월과 2024년 12월은 박근혜에서 윤석열로 사람만 바뀌었을 뿐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래도 똑같을까?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를까? 그때와 지금을 곰곰이 짚어보면 차이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 후폭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정치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경제 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확정 직후 2.25% 하락한 코스피는 이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탄핵 정국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은 2016년 3.2%, 2017년 3.4%로 당시 잠재 성장률 2.8%보다 0.4 내지 0.6%포인트 높았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의 체질은 건강하고 탄탄했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정국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과 자본 유출도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종가 기준 1,1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트럼프 재집권과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청구한 경제적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합니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은 곧바로 코스피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트럼프가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느닷없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트럼프 당선 충격파에 허덕이던 국내 증시를 단번에 나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4일 코스피는 1.44%나 빠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1차 탄핵안 부결 7일 이후 첫 거래일 9일엔 2.78%나 폭락했습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1,437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추락 중입니다. 더구나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를 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탄핵 정국이 끝나면 내년 한 해를 지배할 가장 강력한 경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위정자들은 냉혹한 국내외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겠다며 제 밥그릇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부산 쪽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라는 형법이 상정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직권남용, 뇌물수수처럼 개인 비리에 국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보다 훨씬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시국은 안보와 관련이 돼 있어 경제 시장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는 계엄에 반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경제 사령탑이라면 당연히 그랬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45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국민이 합심해 키워온 경제 규모는 한순간에 추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 안보 이슈에 연루된 경제 위기는 사회 안정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150분간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진 나라에 선뜻 투자할 강심장은 없습니다. 3천만 동학개미는 앞으로 다가올 증시 호재로 탄핵안 의결, 대통령 파면, 전 대통령 구속 세 가지를 꼽는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호재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돈에는 감정이 없고 경제는 냉정합니다. 투자자들은 증시 호재가 최대한 빨리 찾아와 박살난 주가가 조속히 원상 복구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무슨 일이 났을까봐 아침에 뉴스부터 검색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이후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이 66.2%에 달했습니다. 이 중 40%는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510명은 이날 시국 선언문을 내고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신속한 안전 확보와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중요한데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탄핵 시국은 연예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예 관련 프로그램 방송이나 콘서트, 행사 등이 줄줄이 축소,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종사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식당은 줄도산하고 영화관과 콘서트, 행사장을 찾는 이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보는 없습니다. 탄핵 시국의 불똥은 소위 잘나간다는 임영웅, 차은우 등에게도 튀었고 일부 연예인들은 12일 발표된 2차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에 씁쓸함과 실망,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정영주는 대단하십니다 정말이라고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겼고 서하주는 아침부터 참 쓰네라고 했고 방송인 최희는 뉴스 보고 밥맛이 뚝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현주 MBC 아나운서는 윤 대통령 발언에 커다란 물음표를 남겼고 가수 이승윤은 대통령이 계엄할 만했지라고 하면 우리가 아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줘야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2차 담화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불법적인 야당의 무도함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통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고도의 통치 행위가 됐든 저도의 통치 행위가 됐든 안정된 나라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 통수권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마음이 솔직히 불안하고 경제 전망도 먹구름이고 연예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피땀으로 일궈놓은 국민들이 왜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국민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치인이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고 국민을 진짜 위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중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을 응원하고 힐링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답답한 현 시국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